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60편입니다. 그리고 ESP32로 하자면 10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ESP 나옵니다. ESP 나우. 어제 그러니까 559편에서는 ESP32 보드 2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1대1로 통신하는 거를 주제로 했다면 오늘은 2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대 N 통신을 메인 테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SP 나우 1대 N 통신하기, 이게 주제가 되겠고, 요 N 자리에 녹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ESP32 보드가 2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3개였는데, 원래는 1대3까지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ESP32 시리즈 하다가 요 USB 연결하는 게 뜯겼어요. 납땜이 뭐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뜯어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얘는 보여드릴 수가 없겠고, 1대2, 1대1 아니고 1대2도 1대 N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2로 오늘은 한번 만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딱 탑재를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보드 ABC라 부르겠습니다. 보드 3개 ABC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A가 B한테만 데이터를 보내고 A를 C한테만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용어를 로라에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라 부르겠습니다. 픽스드 트랜스미션. 목표 지점을 딱 지정해가지고 주소를 할당해가지고 딱 보낼 때를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라고 지금부터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B하고 C하고 A가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브로드캐스팅이라 부르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A가 B만 콕 집어서, 네트워크 상에 B만 콕 집어서 데이터를 딱 투척을 할 때 픽스드 트랜스미션, C한테 찍어서 보낼 때 픽스드 트랜스미션, B한테 보낸 다음에 바로 이어서 C한테 동시에 보낼 때도 픽스드 트랜스미션, 둘 다 동시에 보낼 때 브로드캐스팅. 됐죠? 그리고 A가 데이터 디렉션이 반대가 돼요. B하고 C로부터 A가 데이터를 받습니다. 요거를 모니터링이라 부르겠습니다. 모니터링. B하고 C가 발산하는 데이터를 A가 줍는 거예요. 그러면 B하고 C 입장에서는 브로드캐스팅 할 수도 있고 픽스드 트랜스미션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데 굳이 브로드캐스팅 할 필요가 없겠죠. 모니터링 하는 장치가 A로 지정이 돼 있다면. 그래서 A가 모니터링 하는 장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B가 A에게 픽스드 트랜스미션 하고 C가 A에게 픽스드 트랜스미션 할 때 N 대 1 관계가 형성이 될 때를 모니터링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용어가 3개 나왔다, 그죠? 그리고 보드 하나하나를 지금부터는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드. 그러면 A 노드, B 노드, C 노드 3개가 있는데, A 노드, B 노드, C 노드 3개가 있는데, A가 뭔가를 발사하는 장치일 때, 그것도 용어를 정하는 게 좋을까? 트랜시버라 그럴까요? 트랜시버. 뭔가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를 트랜시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장치를 리시버라고 부를게요. 됐죠? 그러면 A 노드가 트랜시버일 때 B하고 C하고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를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다라고 지금부터는 설명을 할 거고, B하고 A가 B, C 동시에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때를 브로드캐스팅이다라고 부를 거고, B하고 C가 각각 트랜시버고 A가 리시버일 때 B가 A에게 픽스드 트랜스미션하고 C가 A에게 픽스드 트랜스미션 할 때 요 전체 관계를 모니터링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사용하게 될 용어
다 전달됐자 그죠? 글로도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로라 이거 지금 녹한다가 막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최근에 녹한다가 로라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로라. 로라 여기는 방금 그 용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E220 900T에 30D라는 로라 시즌 2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방금 녹한다가 사용했던 용어가 등장합니다. 됐죠? 하여간 오늘은 1대1 통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네요. SSS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고요.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2바로 와주셨습니다. 주왕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주성님이 녹한다의 멤버십을 1개월을 유지를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짝짝짝짝. 녹한다의 유료 회원 아주 좋습니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바리푸님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이제 산뜻하게 우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네요. 마그마 스톤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다라는 알람이 떠 있네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따봉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가 하는 말을 어쨌든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깨알 지식. 이미 여기 적어놓긴 적어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ESP32 보드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2번 녹한다가 보유한 노드는 총 3개이므로 노드 A, 노드 B, 노드 C라고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3번 데이터를 전송하는 노드를 트랜시버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부르고 데이터를 수신하는 노드를 리시버라고 부르도록 한다. 4번 노드 A가 노드 B에게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를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노드 A가 노드 B와 노드 C에게 동시에, 중요한 단어가 동시에예요.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한다. 저거 알람 언제 뜨냐고요? 저거 제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동인 줄 알았죠. 자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 그 후원하신 계좌 내역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튜브 아이디하고 입금 자명이 일치가 될 때 그때만 저 알람을 띄울 수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게 보내주시면 그냥 녹한다가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유튜브 아이디 입금 자명에 나 이 누굽니다라고 해서 보내주셔야 저 알람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한다의 후원자분들은 입금하실 적에 그 자기 본인 아이디가 아닌 실명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누가 누군지 몰라서 감사 인사를 못 드리는 거니까요. 마음속으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시에 보낼 때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번. 자, 이번에는 반대로 노드 A가 노드 B와 노드 C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때를 모니터링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됐죠? 이때 노드 B와 노드 C는 노드 A에게 픽스드
트랜스미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런 것까지 딱 이제 익혀두면, 용어를 익혀두면 우리가 의사소통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해 나가면 되는데요. 자, 시작 부분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픽스드 트랜스미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1번 목표는, 예제 1번은 간단합니다. 노드 A가 트랜시버가 되고 노드 B와 노드 C에게 1초 간격으로, 아니다. 잠시만, 이렇게 하면 메시지 확인하는 게 좀 불가능하겠네. 제 지금 시리얼 모니터는 한 개밖에 안 쓸 거거든요. 그럼 A가 보낸 거를 B와 C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LED를 제어하는 관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59편에 뭐를 전송해가지고 뭐가 제어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노드 A가 트랜시버가 되고 노드 B와 노드 C가 리시버가 되었을 때 픽스드 트랜스미션으로 하나의 문자를 전송한다. 노드 A가 대문자 A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A, 문자 한 개를 ESP now로 전송할 때 B와 C가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LED를 토글 시키시오. 요때 LED는 15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얘가 노드 B한테 먼저 보내고 1초 있다가 노드 C한테 보내고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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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럼 얘가 받았다면 LED가 부착이 돼 있을 거고, 받은 다음에 LED가 토글 된다는 얘기는 꺼져 있으면 켜지고 켜져 있으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받았으면 꺼져 있으면 켜지고, 그 다음 1초 있다가 얘가 받았으면 꺼져 있으면 켜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면 LED가 반짝반짝거리겠다, 그죠? 그러면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모니터링부터 하는 게 조금 더 순서가 맞으려나? 얘네 두 개가 얘한테 보내면 시리얼 모니터에 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모니터링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금 적어놓은 예제는 조금 순서를 뒤로 미루고 좀 LED 연결하기가 살짝 귀찮으니까 요건 조금 이따가 하고, 자, 그럼 예제 1번은 노드 A가 리시버가 되고 노드 B와 노드 C가 트랜시버가 되었을 때, 트랜시버가 아니고 트랜스미터라 해야 맞는 건가? 트랜스미터가 맞죠? 트랜시버는 다른 말이죠. 트랜스미터라 부르겠습니다. 트랜스미터. 녹한다가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트랜스미터가 되었을 때 노드 B와 노드 C가 전송하는 메시지를 노드 A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함으로써 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아주 직관적인 예제네. 이게 1번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노드 B와 노드 C 입장에서는 노드 A의 주소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보드에 주소를 한번 알아내 볼 건데요. 주소를 알아내는 예제는 어제 559-1번 예제로 만들어 뒀습니다. 제일 퍼스트 예제로. 그래서 559-1번 예제 어제 제 블로그에 가셔서 다운을 받든지, 아니면 오늘 이 예제도 560편 예제의 1번 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560편 560-1번 예제로 일단 얘를 첨부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요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맥 어드레스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맥 어드레스 보드 두 개는 이미 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A 보드하고 B 보드는 주소를 이미 알고 있어요. C 보드만 주소를 알아내면 되는 상황이고, 모든 보드는 주소가 다 다르니까 자기 거는, 본인 거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얘랑 얘는 어제 주소를 조회했고 얘는 이렇게 해놔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네.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다. 어떻게 표시를 하지? 얘는 여기다가 버튼을 꽂아놔야 되겠다. C가 있는 쪽은 제가 버튼을 꽂아 놓겠습니다. B, A, B, C. 그러면 B에다가 얘를 연결해 가지고 주소를 한번 알아내 보도록 하죠.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그럼 예제 1번은 주소를 알아내는 예제 하겠습니다. 각 보드의 맥 주소를 알아내는 예제. 이 코드 잡아놓고 리셋하면 맥 어드레스가 나오겠죠? 조금 오래 걸리네요. 자, 처음에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메시지. 오늘따라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네요. 컴파일 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네. 됐다. 들어간다. 오케이. 자, 리셋 버튼을 누르면 자, 이게 저의 보드 C의 맥 주소네요. 이걸 가지고 와서 자, 저 위에 요 형식으로 때려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저 모양으로 바꿔야 되니까 저 콜론 자리를 콤마 0x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콤마 0x 여기 따따따따따 바꿔주시고 제일 앞에 0x 붙이고 요 알맹이를 요 안에다가 딱 아두이노 코드 규격에 맞게 딱 잡아 넣는 겁니다. 그럼 보드 A, B, C 주소가 다 확보가 됐다, 그죠? 그리고 어제 559-1번 예제, 2번 예제가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아마 예제였을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죠. 어딨냐? 559-2-1 요 예제를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그 코드 3개를 동시에 작업할 거니까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A, B, C 이렇게 가겠습니다. A, B, C. 그럼 여기가 일단 다 때려 넣어놨고, 일단 요 각 보드의 주소 자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본인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요 그대로 쓴다고 지금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저의 ESP32 주소하고 다 다를 거니까 알아낸 다음에 저기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일단 이 코드를 다 잡아 놓고 각자 역할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드 A에 들어갈 코드예요. 데이터를 수신하는 애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지는 않으니까 2초 간격으로 뭔가를 전송한다라는 부분을 주석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59편의 내용이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ESP Now로 데이터가 뿅 들어오면 ESP32가 쭉 돌다가 수신 인터럽트 비슷한 게 터지는 거예요. 수신 콜백이 호출이 됩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여기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드 A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을 벌리고 먹기만 먹으면 시리얼 모니터에 바로 출력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한다. 캐릭터로 출력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요 데이터를 저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만 해도 사실 출력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거 제가 초보자용 코드를 적어놨네요. 요거는 약간 본인이 이 코드를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라는 걸로 들어오는데 데이터를 캐릭터로 이렇게 포인트 타입으로 변환을 하면 저 캐릭터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나는 낯설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그냥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하나 만든 다음에 들어오는 바이트 스트림을 캐릭터로 변환을 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보드 B에 들어갈 내용은 얘는 반대로 수신하는 게 없습니다. 수신하는 게 없고 보내기만 보낼 거니까, 자, 2초 간격으로 뭔가 보내는데 요때 나는 보드 B이다가 되겠죠. 보드 B고 A 쪽으로 보낼 거니까 자기 자신한테 피어로 A를 등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단에 피어 등록하는 자리에 보드 A를 피어로 등록하는 작업을 여기 거치는 겁니다. 데스트라는 거는 저 위에 조제익님 반갑습니다. 뭔가 반짝반짝 하길래 당황했는데 알람이 뜬 거였네요. 조제익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 주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짝짝짝짝 박수.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ESP 피어 인포 요거 한 개가 저 피어 한 개니까요. 요거를 지금 보드 A로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자기 자신이 보낼 메시지는 나는 보드 C다라는 걸로 하고 피어로 A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B하고 A가 보내는 메시지가 A한테 가게 될 것이다. B하고 C가 보내는 메시지가 A에게 가게 될 거고 A가 그거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게 곧 모니터링하는 관계가 되는 거다.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각 보드에 요 코드를 잡아 넣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좀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드 B부터 잡아 넣겠습니다. 잠시만, 뭐 문제 없죠? 쭉쭉쭉쭉쭉 피어 등록하고 2초 간격으로 전송하고 오케이. 컴파일 하는데 한 5분 정도 예상해 봅니다. 떠 있는 창 하나하나마다 컴파일을 처음부터 새로 하거든요. 근데 한번 컴파일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컴파일은 좀 빨리 됩니다. 대신 그 새롭게 창을 열면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창 3개를 컴파일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오면 되겠네요. 커피 한잔 하고 오실 때쯤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그거랑 별 상관없어요. 뭐 너무 안 좋은 컴퓨터에서 하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라면 이 원래 얘가 좀 컴파일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ESP32가.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좀 컴퓨터가 좋으면 더 빠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막 소름 끼치게 빠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C보드 코드 들어갑니다.
자, 방송이 멈춘 게 아니라 업로드 중입니다. 업로드 하고 있는 중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네요. 저 선이나 좀 찾아놔야 되겠다. 전원을 조금 이따 달아줘야 되니까. 자, C보드도 코드 들어갑니다. 됐고, 그럼 이제 마지막 A보드. 얘는 좀 빨리 되네. 자,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과연 A의 시리얼 모니터에 B하고 C가 보낸 게 출력이 될 것인가. 일단 ESP 나우 성공. 뜨긴 떴네요, 그죠? 활성은 됐고, 얘가 B니까 B부터 한번 켜보죠. 나는 보드 B다. A 쪽으로 데이터 들어가고 있죠. 이제 보드 C도 한번 깨워 보겠습니다. 자, 잠시. 일로 와. 요 하나 더 있구나. 선이 있었네. 보드 C다 보이죠? 보드 B다 하고 보드 C다가 번갈아 가면서 출력이 된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보드 C를 빼보면 되겠죠. 그러면 보드 C다는 전송이 안 되겠죠. 꺼졌으니까. 그리고 보드 B를 빼보면 전송이 안 되겠죠. 꺼졌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A가 보드 B와 보드 C로부터 픽스드 트랜스미션으로 데이터를 수신을 했다.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번 예제를 우리가 다 만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제 2번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560-2-1 보드 A. 이 저장하는 것도 상당한 일이네요. 560-2-2 보드 B, 560-2-3 보드 C.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없는 뻘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559편에서 했던 거를 강화도 할 겸, 자, 가상의 센서 데이터, 온속도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는 걸로 하죠. 자, 노드 예제 2에서 보드 B와 보드 C에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있고, 온도와 습도 값을 플로트 데이터로 전송하고자 할 때 각각의 데이터를 A로 전송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B하고 C가 온습도 센서 값을 A한테 투척을 하는 겁니다. 됐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관계에서 일단 B 노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보내는 자부터. 그러면 한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제가 구조체에다가 담아서 전송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방법으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상단에 비어있는 공간에 스트럭트 구조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요 구조체 만드실 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조체 C 언어에서 구조체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총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 자, 스트럭트, 마이 스트럭트. 뭐 하고 있냐? 요렇게 쓰는 거 두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요거는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체 형식을 만드는 거고, 요거 자체가 내 메모리에 선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 스트럭트 형식의 구조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하단에 마이 스트럭트 ms 요런 식으로 마이 스트럭트 형식의 변수 자료형 비슷한 거예요. 마이 스트럭트 형식의 ms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구조체의 본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요 구조체 형식의 마이 스트럭트, 바로 형식과 선언을 동시에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단의 방식은 이미 선언이 돼 있는 거랑 같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쓰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세미콜론이 없으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져요. 딱히 에러는 안 나는데 프로그램이 안 돌아갑니다. 그걸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보죠. 요거 상단에 마이 스트럭트 뒤에 제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플로트 템프, 플로트 휴미, 온도와 습도 값을 담는 변수를 만들고, 요거 세미콜론을 빼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해보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에러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 잘 보시면 뭐라고 떴는데, 이게 얘가 체크한 에러가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다라고 찝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체를 만드실 적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스트럭트 가로 열고 닫고 이름 적고 땀 이렇게 세미콜론 딱 찍어 놓고 그 다음 출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코드를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스트럭트, 스트럭트, 자, 플로트, 자, 템프, 플로트, 휴미, 딱 여기까지 적고, 이제 구조체 이름이 나와야 되겠지. 마이 스트럭트 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껍데기부터 만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더라. 조건문 같은 거 쓰실 때도 자기가 뭔가 코드가 굉장히 잘 쓰는 분이라서 그렇게 쓰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if 뭐 조건식 이렇게 적고, 그럼 요 안에다가 자, 뭔가 한다 코드 쭉 적고, 뭔가 한다 쭉 적고 마지막에 닫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항상 껍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if 조건식 열 닫 해놓고 요 안에 if 다른 조건식 열 닫 해놓고 반복문 포루프 인트 랄랄랄랄랄랄라 열고 닫고 안으로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쓰실 때는 요거 생각보다 많이 빼먹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2개 이상의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자의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식을 만들고 본체를 만든다. 근데 저는 이거 한 개밖에 안 쓸 거기 때문에 요렇게 쓰는 거겠죠, 그죠?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쭉 아래로 내려가서 2초 간격으로 그냥 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my struct 템포에다가 가상의 값 만들어내는 거는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랜덤 마이너스 2000에서 5001 사이의 랜덤한 값을 정수로만 뽑을 수 있어요. 정수로 뽑은 다음에 100.0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생기겠죠. 마이너스 20.00부터 50.00 사이의 랜덤한 값이 뽑히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습도는 음의 값이 없거든요.
1000에서부터 5001까지 뽑겠습니다. 그러면 10.00부터 50.00까지 나오겠다, 그죠? 요런 것도 제가 이거 두 개 차이를 논하라라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점점 전문가 코스로 간다라는 것은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면 낼수록 그게 바로 전문가입니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요거 숙제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녹한다가 질문하는 내용이 과연 뭘까? 이 코드하고 아래 두 줄의 코드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진다. 어떤 결과가 나오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하시오. 딱 대학교 가면 문제 내기 딱 좋은 중간고사 하기 딱 좋은 그런 시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일단 간단하게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랜덤 함수의 결과물은 정수입니다. 랜덤 함수의 결과물은 정수예요. 소수점이 없는 정수만 튀어나옵니다. 일단 이 관계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두이노의 사칙 연산하실 적에 나누기 얘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로 취급이 됩니다. 결과가 정수라는 얘기는 소수점이 있어도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럼 제가 얘를 100으로 나누게 되면 요렇게 쓰게 되면 정수 나누기 100이라는 숫자 소수점 없는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 나누기 정수일 때는 결과도 소수점이 날아가 버려요. 정수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아두이노가. 그런데 정수 나누기 실수는 전체 결과를 실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살리고 이 답의 결과는 소수점이 날아간다. 그럼 소수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숫자를 플로트 실수형으로 해주면 그게 해결이 된다. 요거를 묵시적 형변환이라 그럽니다. 재밌다, 그죠? 코딩은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100으로 나누지 않고 왜 100.0으로 나누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수 나누기 실수로 해야 전체 결과가 실수가 되고 소수점이 안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요 함수 첫 번째 상대방의 주소 A의 주소가 지금 들어있죠. dest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구조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dest.peer 어드레스에 아까 뭘 대입을 했냐면 보드 A의 주소 6바이트를 잡아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소에다가 이게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바이트 배열의 시작 번지 주소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길이가 나온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 구조체에 주소를 어드레스를 바이트 별 타입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하면 어제 된다라고 보자. 외우라고 했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구조체의 사이즈 마이스트럭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 구조체 탑재하고 그리고 2초 간격으로 A한테 보내겠다라는 코드를 잡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받는 쪽에 가서 받는 쪽에서도 이 구조체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처리하기가 수월했었죠. 자, 딱 가서 얘도 A도 이 구조체 모양 딱 탑재를 하고 받아서 메모리 카피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신을 해가지고 자, 이 수신한 지점에서 요 문자열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메모리 카피 마이스트럭트의 주소에다가 카피를 해야 돼요. %. 참조 연산자 항상 붙여야 되고 그 다음 원본 소스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 상대방이 보낸 게 바이트 배열로 쭉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얘는 데이터라고 써도 되고 %라고 써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바이트 배열의 이름은 그게 곧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C 언어의 규칙이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구조체의 이름은 주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는 %를 붙여야 되고 배열의 이름은 배열은 %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사이즈 len 수신한 사이즈만큼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원본을
구조체에다 메모리에다가 카피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 됩니다. 온도 야 어렵다. 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어렵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아직 어려운 거에 녹한다가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그게 어려운 거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중간 정도의 부분이고, 어려운 거는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런 걸 어렵다고 말해야지. 이런 걸 어렵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3종 세트가 다 됐다 그죠? 근데 미리 예견된 얘기지만 제가 다음 예제에서 만들려고 이미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다음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할까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누가 보낸 건지를 지금 알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그게 이제 다음 주제인데, 일단은 보낸 놈의 맥 어드레스는 여기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출력하게 되면 온도와 습도만 다다다다다 출력이 되지, B가 보냈냐 C가 보냈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요 깨알지식에 적어 두겠습니다. 자 8번 여러 대의 노드가 보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때 누가 전송했는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맥 주소로 하기보다는 애초에 보내는 데이터에 나는 누구다라는 ID 값을 전송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맥 주소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맥 주소가 여기 6바이트로 바이트 배열로 지금 들어올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처리해야 되는 코드가 요거 0부터 해가지고 6개니까 5번까지 있겠다 그죠? 요거 하고 A 입장에서는 지금 B하고 C 둘 중에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보드 B하고 보드 C에 들어있는 이 바이트 배열하고 요거 0번에서 요거 5번하고 보드 C에 0번하고 보드 C에 5번하고 요 상호간 맥 어드레스를 B하고 C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누가 보낸 건지를. 그러면 요거 결과하고 일치하면 보드 B가 보낸 거고, 요거 결과하고 일치하면 보드 C가 보낸 건데, 그렇게 하면 처리하는 게 너무 좀 상그럽잖아요. 전용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도 되긴 한데, 애초에 보낼 때부터 그것까지 우리가 그냥 고민을 합시다. 보낼 때부터 아이디를 그냥 끼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보내는 데이터의 첫 번째 필드에 아이디는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지면 좋을까요? 뭐 수천 대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 아이디는 그냥 바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아이디는 그냥 숫자로 하고, 아니다 캐릭터로 보낼까? 오늘은 그냥 캐릭터로 한번 해보죠. 캐릭터 아이디는 얘는 보드 B니까 B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필드가 B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보드 B가 보낸 거고, 그러면 C는 첫 번째 필드를 이미 C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놓고 쓰면 되겠죠 그죠? C 그러면 B가 보냈냐 C가 보냈냐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받는 쪽에서 뭐냐? 이게 C였네. C. 자, 그럼 얘는 일단 수신한 건 없는 거다, 그죠? 저 선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다다다다다 카피한 다음에 아이디까지도 이제 출력이 되겠죠? 누가 보냈는지. 아이디. 마이스트럭트의 아이디. 됐네요. 요거 쭉 업로드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부터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아, 배고프다. 제가 저녁 식사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아이고, 조금 있다가 초코파이 한 개 먹을게요. 요거 결과 화면에 띄워놓고 저 잠깐 가가지고 초코파이 한 개만 먹고 오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안 되겠다. 자, B 됐고. 이 버튼 올려주는 게 상당히 귀찮네요. 버튼 안 눌러주면 코드가 안 들어가는 보드가 두 개가 있고, A는 그냥 알아서 들어가고 B하고 C는 버튼을 눌러줘야 코드가 들어가는 멍청한 녀석들입니다. 멍청한 녀석들. A는 똑똑한 녀석. 누르면 알아서 올라가는.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재미겠네. 얘는 그냥 들어가는 애. 자, 그럼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빡 열고 기다려보면 되겠죠. 연결을 하고. 자, B부터 한번 꽂아보죠. 나에게 데이터를 다오. ID B. 온도와 물론 가짜 값이긴 하지만 B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죠. 아씨, 얘는 커넥터가 좀 불량하다. 자, C도 온다 그죠? B하고 C. 그럼 A 입장에서는 누가 보낸 데이터를 조건만 가지고 B가 보냈냐 C가 보냈냐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된 겁니다. A가 B와 C가 보내는 어떤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모니터링은 이런 용도로 쓰겠죠. 여러 군데서 데이터를 한 놈이 수집을 할 때 쓰게 될 거니까 이런 예제를 응용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560-3-1) 보드 B 560-3-3 몇 개까지는 상관없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뭐 맥 어드레스가 서로 다른 것끼리 전송이 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수백 개가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너무 인터벌이 빠르면 안 되겠죠.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에 바바바바바 보내면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인터벌만 확보가 된다면 수신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0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딱딱딱딱 받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3번 예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할 적에는 이거 이상 고려할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받아가지고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5분 정도 하면 뭐 아주 널널하겠죠. 뭐 제 생각에는 수백 대가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단 수백 대가 동시에 5분 내내 쉬다가 5분 되는 텀에 동시에 바바바바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5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시간을 잘 자기들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방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로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건데 제 주변에 A라는 보드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보드들이 이 주변에 있고 얘가 A 쪽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녹한다가 아주 슬기롭게 얘네들이 타이밍이 충돌되지 않게 세팅을 딱 해가지고 A 쪽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서로 다른 타이밍에 업로드 되도록 딱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벼락이 빡 쳤어요.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된 다음에 전력이 복구가 됐어요. 얘네들이 똑같은 시간에 다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코드가 들어있다면 똑같은 타이밍에 얘한테 업로드를 시도를 하겠죠. 설득력 있습니까? 똑같은 타이밍에. 그러니까 딱 지금 요렇게 딱 이게 타임라인이라면 시간을 다르게 업로드하도록 인터벌을 딱딱딱딱딱 만들어 놨는데 불행하게 꺼졌다가 켜지면서 전부 다 똑같은 지점에 여기서 업로드하고 또 한참 쉬다가 또 여기서 업로드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하는 애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죠. 제가 가게를 국밥집을 운영을 하는데 100명의 손님이 동시에 와서 먹고 가고 6시간 동안 손님이 없다가 100명의 손님이 또 동시에 와서 먹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100명의 손님이 6시간 동안 나눠가지고 오면 편하게 좀 이렇게 정성껏 할 수가 있는데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은 타이밍에 보내지 않도록 하려면 어쨌든 간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어긋나게 만들어주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내는 인터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줄 건데요. 요 플러스 알파를 서로 다르게 랜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재밌죠?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배고프다. 저 뒤에 가서 초코파이 한 개만 먹고 오면 안 될까요? 초코파이 한 개만 먹고 오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안 되겠다. 긴급하게 초코파이 하나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좀 먹고. 잡아먹고 왔습니다. 당 충전 완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제 4번은 예제 3에서 불행하게도 보드 C와 보드 B와 보드 C가 똑같은 간격으로 전송 불행하게도 빼겠습니다. 뭐 말이 이상하노. 보드 C와 보드 C가 똑같은 간격으로 전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송 간격을
의도적으로 그 비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제가 맞게 읽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럼 이걸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여기 밀리스 값을 보내버릴까? 자, 방법은 지금 메인 루프에 가보시면 지금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요 안에 부분만 다루고 있는데 요 전체 요 껍데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껍데기를. 자, 그러면 밀리스부터 출발되는 요 코드가 관용 구문입니다. 이 부분, 이 조건문 안 부분을 2000ms 간격으로 반복한다라고 된 부분이 여기 숫자가 2000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이 수백 대의 노드들이 동시에 꺼졌다가 딱 켜지면 요 숫자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2초 간격으로 계속 업로드를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랜덤한 값을 플러스 해버리면 계속 어긋나겠죠. 어떤 애는 2.1초에 보내고 어떤 애는 2.5초에 보내고, 그러면 2.5초에 보낸 그 시점에서 또 플러스 2초가 붙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잘 보세요. 요 타임라인이 지금 저 밀리스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있으면 처음에 ESP32가 켜진 지점이 0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2000ms가 딱 되는 지점에 조건문이 한번 실행이 됩니다. 그럼 요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2000ms가 지나니까 이번에는 4000ms가 되는 지점에 또 조건문이 한번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보드가 동시에 다 딱 켜지게 되면 0초에서 켜지고 2초 있다가 다다다다닥 동시에 전송하고 또 4초 지점에서 동시에 다다다다닥 이렇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실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놈만 딱 보자면 2000 더하기 알파, 예를 들어 얘는 랜덤한 값이 2100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턴에는 2100을 기준으로 4100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은 게 한 500 정도라고 하면 4500 지점에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애는 0초에서 출발을 했는데 2200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2200에서 첫 번째 조건문이 터졌습니다. 플러스 2000 더하기 200ms가 더 붙은 거죠. 랜덤 값이. 그럼 2200에서 일단 4200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붙는데 그 붙은 게 100이 더 붙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4300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노드는 2.1초에 한번 보내고 4.5초에 한번 보내는 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보드는 2.2초에 보내고 4.3초에 보내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돌 날 확률이 적겠죠. 그죠? 랜덤한 값에 의해서 뒤죽박죽 얘는 첫 번째 값은 더 느리게 보냈지만 두 번째 값은 더 빠르게 보낸 셈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면서 서로 간에 메시지 보내는 간격을 다르게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장치에 부담을 좀 덜 주는 겁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기다가 랜덤한 값을 붙이면 되는데 얼마 정도 범위를 붙이면 좋을까? 1초 정도 랜덤한 값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아까 제가 물음표 해놨는데 그거 어디 갔지? 물음표 어디다 붙여놨지?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요 인터벌을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랜덤 0에서부터 1001 하겠습니다. 그럼 요 말 자체가 기본 간격 2초에 1초 범위에서 랜덤한 값을 추가로 부여한다.
그럼 최대 그러니까 2초부터 3초 사이가 되겠죠. 2초부터 3초 사이에 랜덤한 값으로 인터벌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다. 요거는 뭐 해보나 마나 결과가 똑같을 거니까 그냥 예제 코드 저장만 하고 넘어갈게요.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도 한번 해볼까? 정성껏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결과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ESP32 보드 각자 내부에 밀리스 값을 같이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unsigned long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t 하죠. 그냥 t. 현재 타이머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t 값에다가 매번 전송할 때 요 보내는 그 시점 있잖아요. 요 t 변수 값을 여기 대입을 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my struct.t는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t 변수 있으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그 헷갈리죠. 좀 헷갈리죠. 그럼 저 t라는 값을 가지고 얘가 얼마 간격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를 추적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잠깐 딱 여기서 제일 마지막 값 밀리스 값을 t로 출력하는 겁니다. 단위는 밀리세컨드. 요거 업로드 해가지고 아주 보드가 많으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세대밖에 없어서 고려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들 재미가 있으십니까? 너무 어렵진 않나요? 참고로 로라 통신 있잖아요. 로라 통신 지금 똑같이 합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하는 방법만 하나 잘 익혀두면 나머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은 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한 놈만 잘 익혀두면. 자, 이거 모니터링은 이제 요 정도 하고 다음은 A가 BC한테 보내는 쪽으로 한번 그 판을 한번 갈아 바꿔보죠. 이 거대한 엔진을 돌리는데 초코파이 한 개는 좀 연료가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임시 방편으로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루프가 빠르면 거의 2초대에 보낸다고요? 그렇진 않죠. 연사인드로 빠졌구나. 어차피 에러 나겠네요. 지금 루프가 아무리 빨라봐야 이 지금 조건문 자체가요. 요만큼이 합쳐진 그냥 하나의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2000이라고 적혀 있으면 저 조건문이 2초마다 걸리게 되는 거고 3000이라고 적어 놓으면 3초 간격에 3초마다 조건문에 한 번씩 걸리는데 2000에다가 1초라는 랜덤 값이 붙었으니까 언제 지금 2초에서 3초 사이에
얼마 간격으로 제가 걸리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실행이 된 다음 그 시점부터 그 다음에 또 타이밍이 결정이 되니까 항상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실행이 되게 될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만약에 B가 2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전송한다면 인터벌이 2초 간격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SSS님의 말씀이 맞네요. 내가 조건문을 잘못 적었나? 자, 우리가 머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 밀리스 빼기 t가 시간 차이가 3000이라면 일단 둘 다 한번 꽂아볼게요. 둘 다 꽂아보면 알겠지. 자, 그러면 보드 C는 아니네. 정확하게 지금 2초 간격으로 전송이 되고 있네요. 왜 이렇지? 그죠? SS님이 상당히 예리하셨네요. 어떤 지점에서 그거를 예상을 하셨지? 자, 봅시다. 2000 더하기 랜덤. 감히 랜덤 값이 거의 전혀 안 붙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뭐지? 연산자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요런 형식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한다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로라 라이브러리 안에 얘 거 맞나? 아마 맞을 겁니다. 심플 게이트웨이. 아니네. 어디지? 저렇게 된 게 어디 있거든요. 요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로라 샌더. RF24인가? RF24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네. 아이 모르겠다. 자, 누가 어떻게든 우리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밀리스 빼기 t가 저거 빼기 t가 처음에 0일 거니까 한번 실행이 딱 되고 밀리스 값 대입이 됐다. 그러니까 밀리스 빼기 t가 2000보다 2000 플러스 알파니까 저보다 크면 한번 띵 하고 걸렸을 거고 그때 t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 턴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먼저 실행이 됐다. 그럴 리는 없는데. 자, 그럼 B 노드만
랜덤 값 자체가 지금 생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면 되겠다. 그죠? 잘 보면 데이터를 보면 2초 간격으로 그냥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 뒤에 제가 플러스 알파 붙여놓는 거는 전혀 지금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무 빠르게 호출이 돼서 그런가? 너무 빠르게 호출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요 블록 지정해 놓은 조건문 있잖아요. ESP32의 반복문은, 저 루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문을 체크하기 위해서 얘가 다다다다다다다닥 요 랜덤 함수가 계속 바바바바바바바 호출될 거니까 거의 뭐 목통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SS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음 턴에 얼마만큼 기다릴지를 저 조건에 걸렸을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 번 호출이 안 당하겠죠. 얘는 지금 계속 그냥 호출 당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문제가 될 수 있네요. 랜덤한 값이 계속 초이스가 되긴 하는데 얘랑 같이 뭉뚱그려서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 뒤에 더해지는 숫자는 1000 정도 되는 작은 숫자니까 인트로 해도 상관없겠죠. 저 위에 일단 전역 변수로 해야 되겠죠, 그죠? 저 위에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적어놓지? 요즘에 int 이거 그냥 구조체 안에다가 넣어버릴까? 아니다, 밖으로 빼겠습니다. int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my 인터벌 하겠습니다. my 인터벌에 디폴트 값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랜덤한 값 한번 집어넣고 하는 걸로 하죠. 랜덤 0에서부터 1001까지 기본값 들어가겠다, 그죠? 그리고 요 my 인터벌이 여기 이제 대입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my 인터벌. 그리고 요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요 들어간 다음에 인터벌을 새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랜덤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주 좋은 의견이었네요. 그러면 요 변수는 요 안에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새롭게 초이스가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반복문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자, 전역 변수 여기까지. 그러면 모든 코드가 셋업에 초기값 뽑는 것도 잡아 넣어주고. 이러면 모든 논리를 우리가 다 세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B하고 C에 새로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당황했네요. 방금 SSS님이 하려고 한 말이 이거 맞죠? 요렇게 하자는 말씀이었죠? 아닌가? 아닌가요? 됐어. 자, A 코드는 바뀌는 거 없을 거고 요렇게만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 코드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A에서 봤을 때 요 전송되는 이 간격이 상당히 불규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뭐 2.2초, 2.4초 뭐 이렇게 오면 되는 거니까 그거만 확인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ESP Now도 잘 하면 나중에 모드버스하고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언젠가 모드버스로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B를 깨우겠습니다. 자, 그럼 B만 하면, 자, 이제 랜덤해졌다, 그죠? 전송 간격이 대략 2초 정도 바운더리가 있긴 한데 2초에서 3초 사이에 랜덤하게 전송이 되고, C도 전송을 해보면 2.7초, 5.2초, 7.9초. 서로 간에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충돌이 날 여지가 작아지겠죠. 보드가 많이 수천 대가 있어도 5분이라는 간격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 거의 충돌이 날 확률이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예제가 예제 4번이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예제였네요. 560-4-1 보드 A.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제 5번. 자, 노드 A가 트랜스미터가 되고 B와 C가 리시버가 되는 상황이다. 이거 아까 밑에 적어놨던 거네요. 이제 아까 1번 하려고 했던 거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A가 B하고 C에다가 대문자 A라는 문자를 일정한 1초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낼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픽스드 트랜스미션으로. 그러면 B하고 C 노드는 A라는 데이터를 받으면 LED를 토글하면 되는 동작이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이 코드를 일단 구조체 날리고, 얘도 지금 우리 어렵게 하려면 한없이 어렵게 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수신 받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두고, 대신에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1초 간격으로 한 번은 B, 한 번은 C에게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B 한 번, C 한 번, B 한 번, C 한 번 이런데 빠르게 전송하는 건 아니니까 송신 콜백 관련된 부분을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송신 콜백 관련된 부분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내는 간격이 전송 간격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송신 콜백 함수 부분은 처리하지 않는다. 원래 제가 어제 이런 말 들었잖아요. 나의 ESP32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또 보내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내는 게 완전 완료된 다음에 다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데, 다 보냈냐 안 보냈냐 확인하는 부분이 요 송신 콜백 함수 부분이라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송신을 했냐 안 했냐 그거와 상관없이 요게 호출됐다는 얘기가 나 지금 데이터 다 보냈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하고 C한테 엄청나게 빠르게 보낸다라고 한다면 B한테 보낸 다음에 전송 완료, C한테 보내고, C한테 전송 완료, B한테 보내고, 요런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1초 간격으로 띄엄 1초 안에 전송이 안 되면 안 됐다라고 할 거고 됐으면 됐다고 할 거니까 무시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어쨌든 1초 간격으로 전송한다라는 골격만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전체적으로 1초 간격으로 이 조건문을 실행한다라고 해놓고 요 안에서 핑퐁 하면 B하고 C가 토글 되면서 따다다닥 전송이 되면 되겠죠. 한 번은 B, 한 번은 C. 보낼 대상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int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전역 변수 int 변수 이름을 뭘로 할까요? 디바이스 스위치 이렇게 할까요? 디바이스 스위치 기본 값은 0입니다. 그리고 얘가 0, 1, 0, 1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되면 되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3개라면 0, 1, 2, 0, 1, 2 이렇게 반복되면서 0이면 B, 1이면 C, 2면 D 이런 식으로 똥똥똥 보내면 되는 거고, 지금 얘는 0하고 1만 쭉 반복이 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if device sw가 0이면 하나 올리고, 그죠? 1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고, else if device sw가 1이면 다시 0으로 돌려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0 또는 1 두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 지점이 B에게 송신하는 지점이 되는 거고, 요 지점이 C에게 송신하는 지점이 되는 거고. 됐다, 그죠? 그럼 요렇게 하려면 A가 두 개에다가 픽스드 트랜스미션을 하려면 일단 피어로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전에 상대방의 주소를 대입하는 이 부분에다가 B하고 C의 피어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근데 한 개 가지고 돌렸어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얘가 굳이 여러 개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요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보드 하나를 등록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보드 B의 정보를 등록한다. 요만큼 카피해서 그다음 이거는 보드 C의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보드 B고 얘는 보드 C고, 이렇게 해서 복작복작 해가지고 따닥. 그러니까 ESP now add peer에 이 주소가 들어가구나. 이렇게 되면 그 물리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제가 안내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배열로 가도록 하죠. 배열로 두 개. 얘가 구조체인데 구조체도 배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대신에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네스트 가로 뒤에 두 개란 말은 아까 이렇게 쓴 거하고 같은 겁니다. 자, 스트럭트 맞나? 스트럭트 마이 스트럭트 요거에 랄랄랄라 막 이렇게 이런 구조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 스트럭트 M1, 마이 스트럭트 M2 요렇게 쓸 수도 있고, 마이 스트럭트 M2 이렇게 쓴 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요 마이 스트럭트 타입의 구조체를 배열 형식으로 두 개를 만들겠다. 그럼 앞으로 쓸 때는 M0번, M1번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멤버 변수가 요 안에서 플로트 템프와 휴미가 있었다면 M0번의 템프, M1번의 템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구조체도 배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얘는 그러니까 데스트 0에다가 카피를 하면 되는 거죠. 데스트 0에다가 땅땅땅 해가지고 데스트 0 잡아놓고, 괜히 이렇게 했나? 그냥 따로따로 할까? 괜히 좀 어려운 문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1번 넣고. C. 등록. 일단 컴파일만 한번 해보죠. 저도 잘 될지 안 될지 일단 확신이 좀 없습니다. 으쌰. 아닌데 얘가 그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변수 자체가
나중에 뭔가 내부적으로 저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확신이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제가 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 됐네. 컴파일 되네. 자, 그러면 요 보내는 함수가 자, 일단 요 목적지가 데스트 0이면 B한테 지금 가는 거고 데스트 1이면 C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내는 데이터는 지금 고정입니다. 바이트 마이 데이터는 대문자 A. 그리고 여기다가는 1바이트 보내는 거니까 그냥 주소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 그리고 길이는 1입니다. 1이라고 써도 되지만 좀 멋있게 적으려고 size of my data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요만큼이 여기 붙으면 되겠죠. 얘도 뭐 전역 변수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대문자 A라는 데이터를 저 B한테 한번 보내고 C한테 한번 보낸다. 지금 그 코드가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받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받는 쪽으로 가서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얘는 피어 등록할 필요가 없긴 없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뭐 일정한 간격으로 보내는 거 지금 필요 없죠. 비우고 수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수신하는 지점에서 하나의 바이트로 들어오니까 요 데이터에 0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1바이트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의 0이 대문자 A인 게 맞다면 여기서 LED가 토글 된다라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고 LED는 15번 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15. 왜냐? 거기가 제일 만만하니까. LED 연결했으면 요것도 지워야 되구나. LED 연결했으면 핀 모드 해줘야 되죠. 출력으로 딱 설정해주고 그 다음 여기 LED가 토글 된다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토글 된다는 것은 꺼져 있으면 켜고 켜져 있으면 끄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LED의 상태를 가져와야 되는데 디지털 리드 LED가 연결된 핀 하면 LED가 켜져 있으면 하이, 꺼져 있으면 로우가 딱지 켜져 가지고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앞에 not을 붙이면 그거에 반대되는 결과가 되는 거고 true면 하이면 로우, 로우면 하이로 데이터 값이 바뀌는 거죠. 그죠? 요거를 디지털 라이트 LED가 연결된 핀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쓴다. 이게 LED를 토글 시켜라라는 한 줄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LED의 현재 상태를 가지고 와서 반대되는 값으로 LED 값을 바꾸겠다. 꺼져 있으면 켜고 켜져 있으면 끄겠다. 그 말이 이렇게 이제 적히는 거죠. 그럼 뭐 요런 것들 날리게 되면 이 코드나 저 코드나 똑같은 코드가 되는 거니까 복붙하면 되겠네요. 됐고 코드 준비 다 됐고 LED를 연결해야 되겠죠. 부지런하게 해야 오늘 분량을 다 채울 수 있겠네요.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네요. 자, 15번 핀에다가 LED 한 개 꽂겠습니다. 자, LED를 꼽는 이유는 얘네들은 시리얼 모니터 연결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LED가 깜빡이는 걸로 그냥 송신 테스트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꼽히지? 빵판을 너무 오래 써서 그런가? 뭘 꽂으면 잘 안 꼽힙니다.
자 됐고 얘가 B고 얘가 C예요. 그럼 이제 B에다가 일단 코드를 넣겠습니다. 보자 이제 뭐 해야 되지? 한 대의 보드가 지금 목표 지점 1번 하고 있고 3번은 지금 격파됐죠. 3번하고 4번은 했습니다. 격파됐고 지금 1번 하고 있고 1번하고 2번 하고 그다음 마지막 5번하고 뭐 생각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아 근데 브로드캐스팅은 제가 ESP32에서는 한 번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ESP8266은 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ESP32에서는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몰라서 조금 이따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 되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짜자짜짜짜짜. 자, 이제 마지막 A. 데이터를 보내주는 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자리는 어차피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자리라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요 위에 있는 바이트 배열을 저 안에 잡아놓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원래 샘플 코드에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저 이렇게 하긴 했는데 반드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일단 알려드릴게요. 요게 반드시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 지금 녹한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이제 코드가 다 들어갔는데요. 정상적으로 된다면 얘를 딱 꽂았을 때 빤, 짝 1초 1초니까 2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거 같죠? 하여간 얘가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얘한테 보내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자동으로 깜빡이라는 코드가 안 들어가 있고 수신된 데이터에 의해서 LED가 깜빡이는 거니까 받고 있다 라는 말하고 같죠. 그 다음 얘도 맞죠? 켜지고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픽스드 트랜스미션이 끝이 났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저장하도록 하죠. 방금 한 게 5번 예제. (560에 5-1) 생각보다 수월하게 되네. 자, 일단 다음 브로드캐스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상황에 일단 브로드캐스팅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건데 얘가 지금 1초 간격으로 한 번은 B, 한 번은 C한테 보내고 있잖아요. 얘를 제가 극단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01초 간격으로 B, C, B, C, B, C 내가 동시에 보내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초 간격으로 뭔가를 보낸다면 요게 아니라 자 요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일단 접근 방법을 한번 잘 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안 돼요. 왜냐면 ESP 나오는 비동기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줄이 보드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해라 하는 거죠. 요 아래쪽이 보드 C에게 메시지를 전송해라인데, 전송해라라고 해놓고 전송이 완료된 다음까지 코드가 기다려주면 그게 동기 방식, 안 기다려주면 비동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 지금 녹한다고 하고 있는 말이 납득이 안 되실까봐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그려가지고 그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축이 이렇게 있으면, 시간축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요 타이밍에 데이터를 ESP-NOW send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 ESP-NOW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간이, 얘도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요게 완료되는 시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함수 호출됐죠? 그리고 아두이노 코드가 요 지점까지 기다려주는 방식을 동기 방식이라고 해요. 요 지점에서 다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동기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전송하는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작업이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고 있다가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면 요 완료된 작업 가지고 뭔가를 하고 요 작업을 또 여기서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뭔가 멀티태스킹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작성된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보내라는 함수 호출하고 완료되는 지점이 A가 호출되고 A가 완료되는 지점이 여기인데, B라는 명령이 여기서 호출이 된 거예요. 전송하라는 명령이 보내고 있는데 또 보내라는 명령이 여기서 호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게 캔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둘 중에 하나가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보내고 있는 중에 그 다음 메시지를 못 보낸다면 지금 제가 블록 지정해 놓은 이 코드는 절대로 보내지지가 않겠죠. 첫 번째 데이터 보내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애를 보낼 수가 없다면 항상 두 번째 블록 지정해 놓은 저 코드는 없는 코드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이 메시지가 다 보내진 지점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 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송신 콜백 함수 부분에서 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적 자체가 B하고 C한테 지금 동시에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때는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가 목적을 적어드리겠습니다. ESP-NOW로 여러 대의 보드에 동시에 데이터를 보낼 때 픽스드 트랜스미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동시에 보내더라도 송신 콜백 함수를 체크해서 보낼 수 있는 타이밍에 보내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대의 보드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브로드 캐스팅 방법이 있으므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므로, 그 다음 뭐라 쓰죠? 방법이 있으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완료되는 타이밍을 확인을 해서 그 다음을 보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브로드캐스팅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브로드캐스팅은 나의 디바이스에 피어로 등록된 모든 보드에게 메시지를 뿌리는 행위이다. 근데 이거는 일단 확실하진 않아요. 피어로 등록된 애들한테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보내는 건지는 일단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모든 노드에게 보내는 것 확인 안 함.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어로 등록된 안 해도 내 주변의 모든 디바이스한테 다 보내는 거일 수도 있고, 피어로 등록된 보드한테 보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확인을 하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피어 있는 거 지우고 안 지우고 차이를 보면 되겠네. 그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ESP-NOW에서 그
지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은 주변의 모든 노드에게 메시지를 뿌리는 행위니까요. 송신 콜백 함수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송신 콜백 함수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낸 다음에 그 녀석이 받았냐 안 받았냐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 송신 콜백 함수가 받았다 안 받았다는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라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를 다 전송을 한 지점이다까지만 확인하는 거고, 누가 주변에 100대한테 뿌렸는데 가가호호 누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거는 체크가 안 되더라. 그래서 12번 브로드캐스팅은 주변에 등록된 노드에게 전송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송신 콜백 함수가 데이터를 다 전송했다는 의미로만 적용되고, 어떤 노드가 메시지를 수신했냐 아니냐는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내가 보냈다라는 그 의미만 있는 거고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3번 브로드캐스팅은 보내는 주소를 0xff 6바이트로 구성하면 된다. 이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목적 자체가 예제 6번은 노드 A가 예제 5를 해서 노드 A가 브로드캐스팅으로 B와 C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하시오. 아이고, 힘이 딸려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자, 이제 브로드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팅 주소를 먼저 한번 확보를 해보죠. 자, 브로드캐스팅은 요 6바이트가 전부 다 FF모 되는 거예요. 브로드 캐스팅 0xff 이렇게 얘가 6개 있으면 되는 겁니다. ff 그리고 요 주소를 일단 피어로 등록해 놓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피어로 등록해 놓고 마이데이터 지웠네. 바이트 마이데이터는 지금 대문자 A 보내면 동작하도록 세팅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주소 자리를 요 브로드캐스팅으로 바꾸는 거예요. 6바이트 브로드캐스팅 주소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초 간격으로 A라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한다가 되겠죠. 자바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으쌰. 내일은 즐거운 어린이날이라 그러는데 다들 쉬시나요? 자녀가 있으시면 쉬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도 회사에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어쨌든 회사가 아니라면 가정에서 또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뭐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ESP8266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ESP32는 일단 제 예상대로 돌아가진 않네요. 돌아가진 않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브로드캐스팅. 요건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픽스드 트랜스미션은 P2P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했네요. 피어 투 피어. 자, 브로드캐스팅.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면 원래부터 그게 안 되는 건가?
캐스팅 모드. 여기 있다. 일단 0x FF는 맞고요. FF는 맞고. 브로드캐스팅 주소를 피어로 등록을 해야 되나 보네요. 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피어를 싹 지우고 요 피어를 하나만 딱 해주고, 아까 원래 있었던 거 한 개만 딱 해주고, 브로드캐스팅 주소 요거를 피어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6바이트 주소를 요걸로 이제 원래 2개 있었던 걸 하나로 바꾸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xFF 6바이트를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겠죠. 0xFF를 다 똑같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다다다닥 대입을 해도 되고, 위에 만들어 놨으니까 0xFF 6바이트를 주소로 해서 나의 피어로 등록을 하고, 그 브로드캐스팅 주소로, 이거는 아까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스트에 요 자체가 지금 브로드캐스팅 주소니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일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되는지 마는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자, 지금 이거 2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 5번 이것만 하면 끝이 나네. 얘는 일단 되고 있다, 그죠? 얘는 왜 안 되지? 된다. 되죠? 잠깐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번갈아 가면서 켜지는 이유는 2개가 켜진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얘 둘 다 리셋을 딱 시켜주면 동시에 켜지고 꺼지겠죠? 얘는 A라는 메시지만 보내는 거고, 얘네들은 톡을 시키는 코드가 들어간 거니까 꺼져 있으면 켜지고, 그럼 대신에 얘가 켜져 있을 때 얘가 리셋이 된다면 요렇게 켜지는 타이밍이 다르다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켜지게 되겠죠. 됐죠? 얘가 브로드캐스팅 한 걸 가지고 보드 2개가 받아서 제어가 되었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팅은 브로드캐스팅 주소를 피어로 등록을 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조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은 0xFF 브로드캐스팅의 맥 주소는 0xFF로 6바이트로 구성되고, 브로드캐스팅 주소를 피어로 등록해 놓아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 11번은 날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말이네요. 0xFF고 브로드캐스팅 주소가 피어로 등록이 되어야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은 동시에 여러 개의 보드한테, 주변에 있는 거한테 이렇게 뿌리는 용도로 쓰는 거고,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그런 개념은 없는 거죠. 아무나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죠. 송신하는 쪽에서 받는 쪽은 주소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보내는 쪽에서 누구에게 보낼지를 피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피어가 0xFF로 구성된 그 6자리 맥 어드레스라면 브로드캐스팅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네요. 자, 방금 보신 예제가 6번 예제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560-6-1 ESP Now 관련해 가지고 ESP3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분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답을 못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 브로드캐스팅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나 그거 안 해봐서 모릅니다 라고 답을 그렇게밖에 못 해드려가지고 어쨌든 간 모든 경우는 해본 놈이 장땡이잖아요. 그죠? 내가 해보고 그 결과를 눈으로 봐야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560-6-2 보드 B 560-6-3 됐다. 그럼 이제 다음은 잠시만요. 브로드캐스팅에서 또 뭐 할 만한 거 없나? 뭐 브로드캐스팅 요까지 하고 이제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준비된 거냐면 나중에 메시 네트워크의 초석이 되는 예제입니다. 메시 네트워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요런 게 필요하겠죠.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세 개가 있어요. A는 B한테만 보내는 겁니다. B는 C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C는 B한테만 보냅니다. B는 A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보낸 메시지가 B를 통해서 C한테 간다. C가 보낸 메시지가 B를 통해서 A한테 간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나중에 A의 시리얼 모니터를 달고 C가 보낸 메시지가 여기 도달하는지 보면 되는 거고 A의 C에다가 시리얼 모니터를 달고 A가 보낸 메시지가 여기 오는지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B 노드를 제거를 했을 때 안 오는지를 확인을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관계가 복잡하게 된다면 우리가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 개의 노드가 막 이렇게 있을 경우에 각자 상호 간의 피어를 등록하는 거예요.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물망이잖아요. 메시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퇴근 준비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벌써 퇴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오늘은 야근을 하셨나 봅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목표 지점을 세우고 자 7번 예제 노드 A는 노드 B에게 전송하고 노드 A가 노드 C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 노드 B가 리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용어를 리피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노드 C가 노드 A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 노드 B가 리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시오.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그죠?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애를 지금부터는 리피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급조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보드 A는 피어로 얘 가지고 하는 게 낫나? 자, 피어로 보드 C를 등록하겠습니다. 얘는 보드 B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피어로 보드 B를 등록하겠습니다. A는 B한테 전송을 해준다.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1초 간격으로 나는 보드 A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송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이트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배열이니까 됐고 아이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힘을 좀 내야 되겠다. 이게 저녁 식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다음부터는 밥을 꼬박꼬박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그냥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자, 지금 이거는 보드 B의 위치인데요. 얘는 보내는 메시지였고 저 피어로 보드 C를 등록하면 되겠죠.
아, 얘는 보드 C하고 A를 둘 다 등록을 해놔야 되겠네요. 요쪽에 받아서 요쪽에 보내주고 요쪽에 받아서 요쪽에 보내줘야 되니까 아까 했던 대로 요거를 배열 형태로 만들고, 자, 보드 A부터 그럼 이거는 0 이렇게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되겠죠. 0 0 0 그리고 A 거 등록하고 C 거 등록하고 1번으로 됐죠? 그리고 요 녀석의 역할은 보내는 건 없고 받았을 때 여기서 딱 수신을 했잖아요. 그럼 수신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요 함수가 그 아까 보내던 그 함수를 요 안으로 가지고 와서 대신에 그걸 체크해야 되겠죠. A가 보냈으면 C에게 보내고 C가 보냈으면 A에게 보낸다. 그 말은 누가 보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하고 같죠. 그럼 지금 ID 개념은 없으니까 일단 요 함수가 호출돼야 되는데 요 목적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요 맥 어드레스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맥 어드레스 체크하는 거는 제가 이미 보여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면서 아휴 귀찮네. 자, 맥이 int i는 0이고 i는 6바이트 체크를 하면 되는 상황이죠. 쭉 돌면서 그럼 두 번을 체크를 해야 되네. 아니,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절대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조건문 걸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if 자 맥에 0하고 보드 A에 0하고 같고 전부 다 AND 조건이어야 되죠. 같고 1하고 같고 2하고 같고 3하고 같고 4하고 같고 5하고 같을 때 요때 A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반복문으로 적으려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으로 하는 게 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귀찮음을 논하려면 이게 더 귀찮네요. 지금 해보니까. 요 지점이 이제 보드 A이다. 보낸 놈이 보드 A이다라는 말인 거죠. 보낸 놈이 보드 A이다. 자, 아니다. 이게 다 보드 C다. C의 맥 주소다. 그러면 C가 보낸 게 되는 거죠. 이 숫자가 다 들어간 거 맞나? 그럼 이거는 보드 C다. 그럼 보드 A한테서 온 거는 보드 C한테 보내면 되고 C한테서 온 거는 A한테 보내면 되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대. 자, 요 데이터 받은 걸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 바이트 배열을 랭스만큼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거예요. 얘는 이게 0번이 A 주소고 1번이 C 주소니까 이렇게 이 명령 자체가 C한테 보낸다는 거고 이걸 0이라고 해두면 A한테 보내는 셈이 되겠죠. 어렵다 그죠? 요거는 C에게 전달, 요거는 A에게 전달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함수에 들어가는 요 파라미터가 중요해요. 주소 다음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리는 바이트 배열의 바이트 배열의 주소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잘 보시면 수신되는 요 데이터라는 게 잘 보면 바이트 배열의 별부터 있잖아요. 주소. 저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수신한 데이터를 그 길이만큼 C한테 그대로 전달해 준다라는 그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럼 얘는 땡이고
얘는 땡이고. 자, 그럼 얘는 갑자기 아무도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까 갑자기 뭔가 어려움을 느끼셨나 보네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얘는 보드 C라는 이 메시지를 피어로는 보드 B를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됐네. 보드 B로 피어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 1초 간격으로 보드 B한테 요 메시지를 전송한. 그럼 얘 코드 다 만들어졌네요. A, B, C 세 개의 코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업로드 해가지고 같이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했나? 일단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잘 돌아간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작성한 이 코드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물을 한번 눈으로 보고 그 다음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열심히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안 되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A 보드 끝. 그러나 녹한다는 웬만하면 잘 돌리는 걸 잘 돌리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고, 마지막 C 보드. 근데 이 엔크립트가 아모아인데요. 아모아 저거 true로 해놓으면 뭔가 아모아가 될까요? 상당히 궁금하네. 적어도 엔크립트 어떤 의미로 저 암호화가 된다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저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아직은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뭐를 암호화를 해준다는 걸까? 암호화를 한다면 다시 복구시키는 키값이 필요하다는 건데 또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 상당히 궁금하다, 그죠?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A의 시리얼 모니터를 열겠습니다. A의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송신 실패라고 나온다,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B를 한번 깨워 보겠습니다. B. 그럼 성공이라고 일단 나오겠죠? 받는 놈이 성공적으로 송신했음이라고 나오고 C를 한번 깨워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A의 시리얼 모니터에 나는 보드 C라는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이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B 쪽으로 가서 얘가 보드가 누가 누구한테 온 건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보드 B에다가 시리얼 모니터를 달고 A가 보내는 메시지를 얘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B 쪽으로 갔어. B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여기서 요걸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보낸 놈이 보드 A이다. 요거부터가 일단 인식이 되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A하고 C를 번갈아 가면서 꽂아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온 건지를 지금 이 조건이 정확하게 걸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딱히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3, 3, 5, 5. 피어 등록도 A. 괜히 너무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왔나? 보낸 놈이 보드 A다까지는 떴네요. 보낸 놈이 보드 A다. 그러면 이제 얘가 작동이 될 거고 데이터의 랭스. 요 타이밍에 C를 한번 그러면 C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보낸 놈이 보드 C다. B 입장에서는 보드 구분은 지금 정확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전달되는 데이터가 안 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딱 꽂아보면 어씨 뭐지? 그럼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송신했어. 그러면 얘가 중간에 낑겨가지고 송신했다는 말하고 같은 건데.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시리얼 모니터를 달고 A에 시리얼 모니터를 달고 B하고 C를 켠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보드 C가 보낸 거를 보드 A가 받기만 받는 형식으로 하면 지금 될 것 같아요. 보드 C가 보낸 거를 보드 A가 받기만 받는다. 그럼 보드 A는 일단 아무것도 안 보내는 겁니다. 보드 B가 중간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거는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의 어떤 느낌이에요. 녹한다의 동물적인 감각. 아니네. 수신 데이터 출력하는 게 여기 없었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수신 데이터 출력하는 게 없는데 출력이 왜 안 되냐 지금 이러고 있었네요. 아하. 이런 멍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하. 그럼 텍스트 지금 주고받으니까 요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멍청한 경우를 봤습니까? 자 다시 그럼 A하고 C만 코드를 새로 올려가지고 상호간에 주고받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ESP8266 때도 그랬으니까. 제가 메시 네트워크를 이미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짜잘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단 ESP32에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만 모를 뿐입니다. 황당하네. 황당하네, 그죠? 출력을 안 해놓고 출력이 왜 안 되냐 이러고 있는 녹한다를 방금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죠?
됐다. 자, 그러면 다시 A를 꽂아서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B와 C를 연결한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보드 C다. A에 나는 보드 C가 찍혔습니다. 보드 C는 A한테 보낸 적이 없어요. B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A가 받았잖아요. 그죠? 됐죠? B가 중간에서 전달해준 거 맞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보드 B를 얘는 C고 보드 B를 분리를 해보면 안 오죠? 보드 C한테 안 오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꽂아주면 나는 보드 C다. 그럼 여기서 보드 C를 꺼보면 안 오죠, 그죠? 보드 C가 보낸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보드 C의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보드 C의 시리얼 모니터를 달고 보드 A를 꽂아보겠습니다. 나는 보드 A다. B가 중간에서 A하고 B 사이에 데이터를 이렇게 중계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보신 게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예제 7번이었습니다. 요 저장해놓고 15초 정도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와가지고 다음 내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후루룩 지나갔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기분이 좋아졌어. 자, 이제 뭐 요 정도 ESP 나우 다루면 이제 뭐 요 정도까지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거의 뭐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잘 되고 있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는 보드 A하고 보드 C 코드는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던 거라서 크게 특이사항이 없고, 보드 B 쪽 코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잘 보시면 이제 전달하는데 요 함수 원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요 함수가 제가 계속 늘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주소. 그리고 이거는 바이트 배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낼 데이터의 메모리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메모리 주소. 그리고 얘는 길이, 데이터 길이. 근데 여기서 주소 부분은 6바이트예요. 그냥 6바이트 맥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이상한 뭐 데스트 피어 요렇게 해놨는데요. 얘는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A한테 보내고자 할 때는 바이 보드 A, 저 보드 주소잖아요. 보드 A의 주소잖아요. 6바이트.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놔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드 A한테 보낸다. 그리고 지금 이 주소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다. 그리고 이 주소는 아마 이거의 함수 원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요. ESP now 만들어지는데 가보면 바이트 별 ADD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주소 그리고 바이트 별 데이터 길이는 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16비트 정도 되겠네요. 뭐 모르겠다. uint 16t len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요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놈의 어드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ESP now peer info t라는 얘가 저 피어 자체의 구조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 구조체의 멤버 변수 중에 하나가 요 피어 어드레스예요. 6바이트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거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바이트 배열하고 같은 거죠. 바이트 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 위에 선언해 놓은 보드 A, B, C 그 주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여기다가 보드 A, B, C를 써도 상관없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죠? 대신에 피어 등록은 위에서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요 주소 부분이 바이트 별 데이터 요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련의 가정이 int num equal 10을 제가 이렇게 쓴다라고 했잖아요. %num의 바이트 별로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바이트 배열로 바꾼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요 모양으로 바꾼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인테저 int num equal 10을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내가 컨버트 하겠다. 그러니까 컨버트 하는 방법이 뭐냐? 요 코드를 쓰면 된다는 말인 거예요. 구조체도 똑같이 적용이 됐었잖아요. 그죠? 스트럭트 my 스트럭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든 간에 요 구조체의 주소에 바이트 별을 붙이면 이 구조체를 요 모양으로 바꿔주세요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원래부터 바이트 배열입니다. 바이트 배열 my array 1, 2, 3, 4, 5 원래부터 바이트 배열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의 문법적인 거를 다 이해를 해야 요거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요 자리는 내가 보낼 데이터의 메모리 주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부터 앵무새처럼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번지의 주소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그냥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같은 거 안 붙이고 my arr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size of my array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전달하는 코드를 잘 살펴보시면 제가 어떻게 코드를 적어놨냐면 요거 주소는 뭔지 알겠다 그죠? 주소 여기 그냥 데이터라고만 썼어요. 왜 데이터라고 썼느냐? 수신 콜백 함수 누군가가 내한테 데이터를 딱 보내게 되면 ESP now 내부의 라이브러리가 on data receive라는 함수를 뿅 하고 호출해줍니다. 호출해주면서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내 메인 코드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const uint 8t 별 모양 데이터 요게 들어온다 그죠? 이게 바이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넘어오는 데이터 자체가 바이트 배열하고 같은 거고 요 별 모양 된 게 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와 어렵네. 내가 수신한 데이터의 첫 번째 번지의 그러니까 첫 번째 배열의 메모리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ESP now 데이터가 딱 들어왔으니까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딱 저장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데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함수 요 자리도 내가 보낼 데이터의 메모리 시작 주소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신한 데이터의 메모리 주소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전달하는 데이터로 꺼내려고 한다면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죠. 맞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렌은 내가 수신한 데이터의 길이입니다. 메모리의 시작 주소와 길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의 시작 주소와 길이를 그대로 드러내서 다른 보드 쪽으로 전달해 주겠다라는 코드가 바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죠? 쉽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한번 해보죠? 이거 가지고 뭐 한번 해보지? 약간 골치 아픈 예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뭐를 하면 재밌을 것 같냐면, 자, 8번. 노드 C가 노드 B를 경유해서 노드 A에게 가상의 온습도 값을 전송하는 상황이다. 이때 C의 현재 밀리스 값과 중간에 경유하는 B의 밀리스 값을 전송하는 데이터에 포함해서 A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이거 무슨 말이냐면 C가 데이터를 발송할 적에 자기 내부의 시간값 있잖아요. 밀리스 값.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B한테 줍니다. 그럼 B가 그거를 받은 다음에 자기 자신의 밀리스 값을 그 구조체에 다른 필드에 업데이트를 하고 A에게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할 줄 알면 나중에 메시 네트워크 구성할 때 중간에 어떤 노드를 경유를 했는지를 추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잘 응용하시면 문제는 잘 응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보내는 이런 뻘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얘는 얘는 수신하는 건 없습니다. 수신하는 거는 깨끗하게 지우고 지금 C 쪽에 작업하는 거예요.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는 어떤 모양이냐? 스트럭트 이걸 마지막 예제로 오늘 하겠습니다. 자, 플로트, 자, 템프, 플로트, 의미. 자기 아이디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my id, 저 바이트 id는 얘는 C고요. 그 다음에 unsigned long 그 T1, T2 하겠습니다. T1은 보내는 요 지금 C의 시간이고 C의 밀리스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T2는 B의 밀리스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C는 B의 밀리스 값 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비워진 채로 그냥 빈 껍데기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B가 그걸 받은 다음에 자기 밀리스 자리에다가 채워가지고 A한테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1초 간격으로 mystruct.temp는 랜덤 마이너스 2000 아까 했던 그대로 하죠. 5001 나누기 100.0 의미는 1000에서부터 5001 그리고 mystruct의 t1은 밀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부의 시간값 이렇게 한 다음에 mystruct의 주소와 길이를 가지고 B한테 전달해 준다. 그럼 B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옆에 쪽으로 주는데 이번에는 C가 보낸 거를 A한테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없어진 거하고 같은데 이것만 지우겠습니다. 이것만 딱 지우고 그럼 C가 나한테 데이터를 보낸 게 확실한 경우에 그대로 그 전달을 해줄 건데
중간에 자기 자리에 밀리스 값을 집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보낸 데이터를 원복 구조체로 원복한 다음 나의 밀리스 값을 대입한 다음 다시 전송한다. 그러니까 압축을 원래 B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C가 뭔가를 압축해가지고 보내면 압축 파일을 A한테 전달만 해주면 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C가 보낸 데이터를 압축을 풀어가지고 자기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A한테 전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전달만 해주다가 이번에는 압축을 잠깐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요 구조체 모양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망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압축을 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이디는 이거는 비어 있겠죠, 그죠? 비어 있을 거고 압축을 풀어요. 메모리 CPY 저 위에 있는 저 M% 그 마이스 트럭트에다가 데이터를 수신한 길이만큼 해가지고 압축을 풉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데이터는 지금 T2입니다. T2에다가 자기 거 밀리스 값을 대입한 다음에 요 구조체를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죠. 요 구조체 전달하는 방법은 M% 구조체 바이트별. 아, 쉽다. 그리고 사이즈 오브 마이스 트럭트. 됐죠? 그러면 압축을 풀었다가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전송해주는 격이 된다. 자, 그러면 A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압축을 풀어서 시리얼 모니터에 몽땅 출력을 해버리면 되겠죠. 딱 받아가지고 메모리 CPY 마이스 트럭트 데이터 렌 압축을 푼 다음에 얘는 출력만 하면 됩니다. 시리얼 점 프린트 온도 그냥 탭 스페이스로 출력할까? 자, 마이스 트럭트 좀 귀찮으니까 탭 스페이스로 출력하겠습니다. 역슬래시 T 이렇게 하면 탭 간격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휴미 T1 T2 아이디도 있네요. 보낸 놈의 아이디 모든 필드를 이렇게 예쁘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다 완성됐죠?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부터 할까? C부터 해야지. 오케이. 오늘도 진짜 말 그대로 헝그리 정신이네요. 그 헝그리 정신의 헝그리가 진짜로 배가 고파서 헝그리인 그런 정신으로 녹한다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홍현이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드 B의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동 안 되면 바로 야근이고 작동이 되면 퇴근입니다.
자, 마지막 보드 A. ESP Now 참 쉽죠? 참 쉽죠? 토탈리 나띵님 제가 환영 인사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해드렸나요? 토탈리 나띵님 늦었지만 반갑습니다. 지한영님은 제가 인사해드렸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푸른달님도 반갑습니다. 한 번 했다면 뭐 두 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줄을 놔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송신 실패 왜 뜨지? 이거 보내는 거 있었구나. 넌 보내는 애가 아니야. 보내지 마. 자, 요거 업로드 되면 우리 이제 마지막 결과물을 같이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업로드 돼봤자 보내는 애가 없으니까. 그러면 B하고 C를 이제 꽂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죠? 제일 마지막 앞에 이거는 그 캐릭터로 아이디를 바이트로 출력을 해서 그렇네요.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요 네 번째 출력되는 게 보드 C의 밀리스 값이고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게 보드 B 중간 리피터의 밀리스 값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단 이게 전송이 된다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제가 보드 C를 한번 리부트를 해볼게요. 보드 C를 재부팅을 한번 해보면 밀리스 값이 당연히 초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얘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죠? 근데 보드 B는 계속 켜져 있으니까 저 밀리스 값이 유지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동작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타이밍에 보드 B를 재부팅을 해보면 왜 안 오냐? 정신줄 났나? 누가 문제야? 잠시만요. 재부팅이 제대로 안 됐나 보다. 자, 다시 꽂아볼게요. 이게 전원이 조금 이게 헐렁해가지고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잘 보시면 제가 방금 제일 마지막에 다시 켜져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보드 C를 다시 재부팅하면 밀리스가 0부터 다시 출발할 거고, 보드 B를 리부트하면 다시 요 다시 출발할 거고, 그죠? 제대로 되고 있죠? 각각의 이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아주 재미난 예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 8번 예제였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무리.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별다른 질문이 없다면 녹한다는 이제 이번 주 소임을 다 했으니까 그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마무리 멘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무리 멘트를 안 하면 또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자, 오늘 녹한다가 560편 한 3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저의 열정이 느껴졌습니까? 이 헝그리한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3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어떤 영감을 얻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아무것도 어떤 까만 어떤 뭔가 만들어 달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없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더 그 추진력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응원해 주시는 방법이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른 다음에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 수수료가 떼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는 게 조금 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간 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또 방송이 없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방송을 또 하게 될 거니까 그 사이에 많은 시간 동안은 그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에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서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불편한데도 계속 드리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매번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는 저도 안 드리고 싶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 많은 사람이 그 클릭을 많이 해가지고 광고 수익이 막 빵빵하게 들어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녹한다는 오늘 이 영상도 다시 보기로 조금 있으면 전환이 될 텐데 한 달이 지나든 반년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조회수가 많아봐야 300입니다.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생기는 채널이 아니에요.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녹한다의 이 열정이 아무리 많아봐야 300원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채널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녹한다는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거의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고 제 이 황금과 같은 이 개인적인 시간을 라이브 방송에 투입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이유는 밖에 나가서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면 지금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의 모든 역량을 자료 공유하는데 이렇게 쏟아부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답을 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그 제 기대치가 요만큼이라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메꿔지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 벌어놨던 어떤 제 통장에 채워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갉아먹으면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 많은 분들이 옛날보다 구독자가 많아지고 해서 광고 수익이 빵빵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녹한다에 한 달에 이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요. 몇만 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매번 이렇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제가 채널이 좀 어떻게 그 평판이 좋아져가지고 광고 수익이 빵빵하게 들어온다면 제가 그때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저러고 있는 거구나라고 약간 측은하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면 잘 되고 있는지 오해를 하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주저리 떠들고 있는 얘기는 하고 있는 이유는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 질문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질문이 더 없다라고 제가 봐도 되겠죠, 그죠?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그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 각자 갈 길 가도록 하죠.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